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고 그 증가 감소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회계상 거래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그래서 우리 회계 처음 접할 때 회계상 거래가 맞는지 아닌지라는 주제를 접하는데 그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계를 다 공부하고 나면 회계상 거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쉽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우리 분계 다 배웠다 그죠? 회계상 거래가 맞는지 판단해 봅시다. 1번.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악수하는 것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가 감소 없어.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뭡니까? 보증금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고 회계상 거래가 맞다 이거지. 회계 처리 참고로 우리 분석해 볼까요? 공부했으니까, 그지? 보증금을 주었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자산의 증가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2번.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원가 500만 원의 마스크가 소실되었다. 일상생활에서는 불난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는 불난거를 가지고 거래라고 안 그런다 그지? 그러나 회계에서는 거래가 맞다 이겁니다. 차변 대변 분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뭡니까? 나 피 같은 자산이 없어졌습니다. 마스크가 상품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회사의 상품이야. 상품이 없어졌어. 대변에 자산의 감소. 차변은 불났다 그지? 피해 입었다 비용입니다. 재해 손실 그런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회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다 이겁니다. 3번. 마스크 8만 장을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상품의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했다. 우리 회사는 마스크를 사와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아먹는 도소매업 기업입니다. 상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뭡니까? 상품 좀 구입할게요 라고 그냥 이메일만 보냈다 겁니다. 주문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가 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은 차변, 대변 분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마지막 4번. 카드 대금 50만 원이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지난달에 소모품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 비용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기록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요? 그 대변에 적혀있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 대변에 이제 돈 빠져나가겠다 그지? 예를 들어서 통장,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자산의 감소 적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분계로 표시할 수 없는 즉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문제 2번. 다음의 계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미수금 자산, 촬영음반고 자산, 당좌예금 자산입니다. 그죠?
선수금은 부채. 성격이 다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매우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지?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고, 현금은 다시 통화와 지폐동전,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증권으로 나눠지고, 뭐 자기압수표, 뭐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했고,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예금,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정형화된 금융상품 또는 국제공제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 그런 것 중에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포함되지 않는 건요, 당좌예금 여기 있잖아, 통화대용증권 여기 있잖아, 우편한 증서가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한다, 그지요? 받으러 오면 아니다 이겁니다. 받으러 오면 외상매출금과 합해서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고 했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총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단골 메뉴다, 그지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적을까? 기초, 자,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기초자산 80만 원, 기초자본 64만 원. 그러면 뭐 기초 부채는 참고로 계산해 보면 80만 원 빼기 64만 원 하면 16만 원 계산되겠지요. 자, 기말 자산 120만 원, 기말 부채 30만 원. 그럼 기말 자본 얼마입니까? 120만 원에서 30만 원 뺀 90만 원 되겠습니다.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 그지? 당기순이익 90만 원에서 64만 원 빼면 되겠지. 26만 원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6만 원이야. 당기순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 된다, 그지?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10만 원. 그럼 어린이 여러분, 수익이 얼마이어야 그거 빼기 10만 원이 26만 원 될까요? 수익은 36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한 예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읽어볼까요?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회계 처리할 때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당의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회계 처리할 때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산. 그죠? 매우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한 다음에 지출이 있을 때 그 성격에 따라 가치의 성능이 올라가거나 또는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그런 것들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 그냥 단순히
뭔가 부품이 좀 고장나서 원래 상태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뭔가 부품 갈아 끼우는 그런 성격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격이 다른 거를 찾아보렵니다.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었다 그죠? 파손된 유리를 갈아 끼우는 거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이었습니다. 건물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그죠?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의 사례로 소개했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성격 다른 거는 2번 되겠네요. 문제 6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자 1번 영업부 직원들의 야근 식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차변은 무엇입니까? 복리후생비. 뭡니까? 판관비입니다. 2번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차변의 비용이 증가 기록된다. 그지? 운반비라는 별도의 판관비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산 처분인데 주된 영업 활동이야. 그러면 그때 생기는 운송비, 재세금, 수수료 어떻게 별도 판관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 대변은 생략할 때 그죠? 현금이니까. 요것도 대변은 현금이고 차변이 뭐라고요? 운반비라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증가. 3번 광고용 전단지 인쇄대금 3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뭡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차변은 광고 선전비지 그지? 광고 선전비도 판관비입니다. 그러면 세 개 다 판관비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지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런 비용이 생기면 판관비가 생기면 영업이익이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영향을 미친다. 그럼 정답은 4번 되겠다 그지요? 주식회사 소망상사에게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10만 원 자산의 감소. 차변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이 이자 비용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자주 물어보는 주제지요. 영업 비용, 이자 비용은 판관비 아니야.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해. 그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7번 아래 분계의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회계 원리 전산회계 2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지요? 쉽지만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무엇이냐고요? 차변 대변 분계가 있을 때 그 분계를 총계정 원장으로 잘 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을 보면서 이게 어떤 분계에서 온 거지 애당초의 분계를 잘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총계정 원장을 잘 작성할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회계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지요? 자, 접대 목적으로 현금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차변의 접대비라는 비용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 그지? 요거를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다고. 계정 과목 사용된 게 2개니까 총계정 원장 2군데에다가 옮겨 적는다. 그지? 자, 먼저 접대비 계정 과목. 비용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수익 비용은 기초 금액은 없어. 0원. 어차피 2월 되는 게 아니니까 정기 2월이라는 개념 없어.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입니다. 증가했잖아, 그지? 즉 왼쪽에 회계 처리됐으니까 왼쪽에 금액 적습니다. 금액은 나의 금액 적는다 이겁니다. 메모 성격으로 반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현금이라고 적는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현금 계정의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야 되겠다, 그죠?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증가 왼쪽 적히고 감소했다면 반대쪽, 기말금액 반대쪽에 적힐 겁니다.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대변에 회계 처리되었어. 그러면 이 내용 현금 계정 과목 총계정 원장의 오른쪽에 회계 처리되었으니까 오른쪽에 적는다 이겁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다. 금액 100만 원 적어주고요. 금액 100만 원 적고 금액은 나의 금액 적는다. 그리고 메모 개념으로 상대편에 반대쪽에 있던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접대비. 접대비 때문에 현금 1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입니다. 그죠? 이렇게 총계정 원장 작성했고요. 요 둘 중에 한 개 현재 찾으면 되겠다. 그죠? 요것도 정답, 요것도 정답이니까 찾아봅시다. 자, 현금 계정 과목 총계정 원장 나와 있네. 그러면 금액이 오른쪽에 적혀야 되는데 왼쪽 적혀 있다고? 땡. 자, 오른쪽에 적혀 있다고? 금액은 잘 적었어. 상대쪽 계정 과목 접대비? 잘 적었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 4번 확인합니다. 자, 접대비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이라고 금액이 왼쪽에 적혀야 되는데 오른쪽에 적혔어? 땡. 자, 왼쪽에 적힌 거 금액은 잘 적었는데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접대비라고 적혀 있잖아. 잘못했어.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주 출제된다, 그죠? 분계, 차변, 대변을 작성하는 원리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보고 거래 요소 결합관계를 분석할 수 있니를 물어본다 이겁니다. 자,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출자하다. 회사 주인이 회사에 5천만 원을 출자했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증가한 거다, 그지요? 대변에 자본의 증가, 자본금이라고 적어주고 금액은 뭐 5천만 원, 그죠? 차변 회사 입장에서 통장, 그냥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가정합시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 다음 2번 기계장치 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해서 구입했답니다. 차변에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증가, 이제 돈 준다, 그지?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3번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죠? 일단 돈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1억 원. 대변에 부채가 동시에 증가한다, 그지? 나중에 원금 갚아야 된다. 부채다. 이름은 차입금. 1년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 적으면 되겠다, 그죠? 4번 약소금을 300만 원을 발행하여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었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기록되었었는데 그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이제 부채의 감소 기록한다 이겁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차변에 대변에 이제 돈 주어야 되겠다, 그죠? 돈 지급합니다. 뭘로?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답니다.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지요. 자, 분석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 자산의
아니 자산이 증가다 그죠? 미안해요. 보통예금 자산이다. 나의 자리 왼쪽이다 그지? 왼쪽에 보통예금 적겠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다 그지? 회사 입장에서 자산의 증가 동시에 자본도 증가한 거다 그지? 맞습니다. 2번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어. 대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 그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단기차입금, 부채의 증가. 자산도 늘었는데 부채도 는 거다 이겁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그럼 정답 4번이겠네. 자, 4번.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의 증가. 그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했어. 그런데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증가했다 이겁니다. 외상매입금을 없애면서 실제로 이제 돈 줘야 되는데 현금 보통예금 주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돈 준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약속금을 발행하다 보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 적히고 대변도 그냥 부채 증가가 적히는 거다. 아직 결제가 끝나지 않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채 차변에 적힌 거는 부채 감소다 그지? 부채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왼쪽에 적혔으니까 감소. 그리고 대변의 지급은 부채의 증가다 이겁니다. 둘 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게 정확한 분석이 되겠다. 됐습니다. 문제 9번. 아래의 설명에서 괄호 안의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괄호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괄호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무엇입니까? 매출 원가다 그죠?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고요? 그게 매출액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이 매출 원가더라.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도소매업 기업은 물건 싸게 사와가지고 상품을 60만 원 주고 사와서 비싸게 100만 원에 판다 이겁니다. 100만 원에 팔아서 번 돈 100만 원이 수익이고요. 그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상품을 60만 원 구입했다 그지? 60만 원 그게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산출 과정은 무엇입니까?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다 그지? 그 내용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매출 원가 바로 아래쪽에. 그리고 주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정답 2번 매출 원가. 문제 10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그죠? 두 가지가 유형자산이지만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고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이것 또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그죠? 이미 앞에 문제 쪽에서 뭐 비슷한 유형이 나왔는데 또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다. 빨리 풀어봅시다. 자, 여기 할까? 기초 자본 총액이 55만 원, 부채 총액이 80만 원. 그럼 기초 자산은 얼마였겠습니까? 80만 원 플러스 550000 1350000. 자, 기말료 수익 비용 나와 있습니다.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 순이익이다 그지? 48만 원 빼기 72만 원. 이 회사는 올해 적자 보았네.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단기 순손실 나왔습니다. 금액을 표시하면 마이너스 24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요.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자본. 이 경우는 단기 순손실이니까 마이너스로
적용하면 되겠다. 그죠? 55만 원 빼기 24만 원. 얼마입니까? 55만 원 빼기 24만 원. 31만 원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이 기초보다 더 작아진 거다 이겁니다. 됐죠? 부채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동일하다. 80만 원. 그러면 기말 자산은 얼마입니까? 1, 1, 1, 0, 0, 0, 0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는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한 계정으로 올바른 것은 비화폐성 자산 엄청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다. 그지? 괜찮습니다. 뭐 이런 용어 몰라도 문제 푸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다. 무엇을 찾으라는 것 같습니까? 자산은 자산인데 물리적 실체가 없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자산이라 합니다. 무엇입니까? 무형자산이다 이겁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에서 무형자산 계정 과목 찾으랍니다. 기계장치 유형자산, 특허권이 무형자산이다 이겁니다. 특허권이 있으면 우리는 특허권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더라. 그래서 뭐 특허권 그리고 각종 이런 권리 성격의 무형자산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산업재산권 뭐 그런 용어로 통합 표시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무형자산 맞다. 급여는 비용이다, 그지요? 지급 임차료, 임차료다, 그지? 우리가 사무실 건물이 없어서 남의 건물 세를 들어 있습니다. 임차료 준다고요? 그겁니다. 그런 임차료를 뭐 앞에 지급이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지급 임차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겁니다.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동그라미 2번이 정답.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좀 생소한 용어들이 가끔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비화폐성 자산, 그지? 괜찮아. 그 생소한 단어 하나에 멘탈 흔들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열심히 정답 찾아서 빨리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 의미는, 자, 화폐성 자산은 그 가치를 일정한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답니다. 와닿지 않는다, 그지? 화폐, 1,000원짜리 지폐가 대표적인 화폐성 자산이 되겠지요. 1,000원짜리 지폐는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1,000원이라는 딱 고정된 일정한 화폐 단위로 그 가치를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그런 것도 화폐성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했다, 그지? 10년이 지나도 그 상대방한테 얼마 받아야 되는 겁니까? 100만 원이라는 딱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게 화폐성 자산이고요. 비화폐성 자산은 그 가치가 계속 바뀐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비화폐성 자산은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60만 원 주고 이제 100만 원에 팔 겁니다. 그런데 그 60만 원 주고 구입한 상품의 가치는 자꾸 바뀐다 이겁니다. 오늘은 60만 원이지만 사올 때 내일은 뭐 61만 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62만 원 될 수도 있고, 그지? 그러한 가치가 자꾸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비화폐성 자산이고, 그냥 쉽게 풀어서 물건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건에 해당하는 거랍니다. 가치가 자꾸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일리 있습니까? 생소한 용어 같아서 참고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문제 13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의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기했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다. 그죠? 뭐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분계를 분석해보고 거래소 결합관계로 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올바른 회계 처리, 발을 정자 써볼게요. 올바른 회계 처리, 그냥 올바른 회계 처리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100만 원 될 겁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면 나중에 받을 돈이 좀 작아지니까 그 부분은 부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는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차변에 현금은 잘 적었어. 대변을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되는데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다, 그지? 자, 분석합니다. 차변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잘 회계 처리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대변 쪽이 문제다. 요거 뭐라고? 거래소서 결합관계로 분석하면 부채의 증가다 이겁니다. 부채 나의 자리 어느 쪽이니까 어느 쪽이 저기서 증가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했다. 수익 나의 자리 오른쪽이다, 그지? 오른쪽이 적혔으니까 증가한 겁니다. 부채를 증가시켜야 될 거를 부채는 안 증가시키지 않고 수익을 증가시켰으니까 어떠한 왜곡이 생깁니까?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부채가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 안 됐으니까 과소 기록됩니다. 수익은요, 쓸데없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시킬 필요 없는데, 그지? 이렇게 영향 생기고, 자, 이러한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자, 비용은 전혀 영향 없는데 수익이 쓸데없이 커졌어. 당기순이익이 쓸데없이 커졌다. 당기순이익은 결국 기말자본으로 반영된다, 그지? 기말자본도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러한 순서로 분계를 통해서 결합관계 일단 분석합니다. 1단계. 그 다음 2단계 당기순이익 영향을 파악해 본다. 3단계 자본 영향을 파악해 본다. 마지막 4단계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요소로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산은 전혀 영향 없다, 그지? 그대로 변동 없어. 부채가 작아졌어. 자,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부채가 작아졌어. 그러면 자본이 올라가야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여전히 일치할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이러한 분석은 맞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워낙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좀 푸는 방식을 좀 세분화시켜서 순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분계 파악한 다음에 결합 요소 분석, 당기순이익, 자본, 최종 확인 이런 순서로 작업하자. 자, 영향으로 오는 것, 이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자산은 등장한 적이 없어. 자,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수익이 과대 계상된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엄청 쉽게 출제되었다고 죠. 요 단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출제한다면 당기순이익, 자본까지 파생시켜서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 14번 봅시다.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아유, 어렵다, 그죠?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산이잖아. 현금, 보통 예금 같은 것도 있고 외상 매출금 같은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 생각해 볼까? 외상 매출금 있으면 미래에 그 금액만큼 돈이 들어올 거다 이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 창출, 아유, 어려운 말.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풀어 쓸 수 있답니다. 자산은 우리 회사 재산인데 돈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이론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돈 들어올 거다?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다.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 뺀 거다, 그지? 그리고 다른 자본을 동의어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 청구권, 그죠?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의미는 뭐라고? 회사 주인 입장에서 자산이 있을 때, 회사 문 닫았다고 자산에서 은행 빚, 부채 갚으면 자산 빼기 부채가 이제 회사 주인 몫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원이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틀렸다, 그죠? 차입금, 은행 차입금 생각해 봅시다. 부채다, 그지? 부채가 있으면 미래에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다. 뭐 그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 3번 되겠다. 4번, 복식부기를 적용 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맞죠? 복식부기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차변 합계랑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되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문제 1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매출 총이익 의미는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거라고 했습니다. 자, 매출액 1억 원에서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가 있네. 그러면 요게 총 매출액인가 보다, 그지? 1억 원에서 150만 원 빼고 150만 원 빼야 순 매출액이 나올 거다, 그죠? 얼마입니까? 1억 원에서 150만 원 빼고 150만 원 빼면 순 매출액 9,700만 원 나옵니다. 매출원가는 바로 나와 있네요. 7천만 원. 그래서 2,700만 원이 정답 될 거고요. 접대비랑 급여는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죠? 판매비 관리비. 그래서 매출 총이익 다음에 빼가지고 영업이익 계산할 때 사용된다 이겁니다. 묻고 있는 거는 매출 총이익이니까 정답은 2,700만 원 될 것이다. 됐지요? 정답 2번. 지금까지 제97회 기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